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범 박프로예요. 2023년 5월 1일 오늘은 휴일이죠.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아마 휴일을 즐기고 계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죠. 저 특별히 오늘 쉬기보다는 일단 사무실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유튜브 제 채널의 주제가 주식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주식 관련 이야기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업인 부동산 관련 최근에 너무 이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명의 이제 피해자가 자살을 하게 되었고, 다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청춘. 너무 아까운 죽음이죠. 충분히 예방 가능했고, 사회 이제 우리나라 뭐 정치권이든, 이런 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이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줬더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재난이죠. 이런 것도. 어찌됐던. 여튼, 네이버에다가 전세 사기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빌라왕, 그 자살,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언급되었던, 이게 워낙에 요즘에 뉴스 뭐 매스컴 할 거 없이 여러 매체에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키워드로 해서 검색이 되는 부분이죠. 이 관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전세 사기 검색을 하게 되면은 서울 은평구도 빌라 100채 전세 사기 최소 200억 피해.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전세로 입주를 해서 이 보증금을 추후 만기 때 주인한테 못 받을 경우에 대신 대납을 해주는 그냥 보험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보험을 드는 이제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런 사기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기사예요. 이 두 번째 기사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심사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사기의 배후, 누가 판을 짰나, 요 기사는 간단하게 인천 쪽에서 크게 이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빌라왕 건축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다르게는 이제 남해장이라고도 불려지더라고요. 이런 사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왜 이거를 당할 수밖에 없었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영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계약하실 경우에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정도만 지켜주신다면은 이런 사고,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고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자요. 오늘 주제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 재산보다는 보통 부동산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뭐 2대, 3대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주로 많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주식이나 이런 금융 재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도 어찌되었던 부동산을 주로 투자해서 큰 부를 만든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에 잘못 투자해서 큰 돈이 묶여 있어서 어쩔 도리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부동산에 좋은 집에 이제 시설 좋고 깨끗하고 위치 좋고 누가 봐도 좋은 집에 좋은 조건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하루아침에 정말 생지옥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10원, 20원, 100원, 뭐 1000원, 뭐 하다못해 뭐 명품 신발 뭐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그렇게 소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기본 억 단위. 적게 들어가도 좁고 작은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전세로 하게 되면 뭐 8천만원, 1억 이상 하죠. 더 큰 집, 아파트 이런 거는 뭐 수억 원을 호가하죠.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매매는 뭐 10억 단위가 넘어가고.
하여튼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부분, 그 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좀 따왔어요. 이제 앵커가 보증금을 이 세입자들, 인천 쪽 전세 사기를 이제 당한 이 세입자 쪽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냐? 앵커의 질문에 기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현재로서는 없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죠. 맞는 말이죠. 세입자에게 잠시 보증금이라는 돈을 빌려서 2년, 보통 전세 계약이 2년 들어가죠. 2년 동안 그 돈을 뭐 가만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던 2년 뒤에 세입자가 나 나가겠다 통보를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히 채무죠. 일종의 빚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집주인인 남회장, 인천 쪽 이제 빌라왕, 건축왕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발점이 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남회장이 은행 빚이 워낙에 많은 부실 사업자이다 보니까 우선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먼저 챙겨가면 세입자들은 돌려받을 돈이 없다. 이건 간단하게 1순위로 금융권, 전세 세입자, 임차인들보다 먼저 1순위로 금융권, 융자, 근저당이라 그러죠. 근저당권이라고도 하고 융자라고도 하고, 얘네가 1순위로 은행 빚이 있는 거예요. 빚. 그러면 이 집이 잘못될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 남회장이라는 사람이 은행 빚, 이자든 원금이든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은행 쪽에서 이제 압류에 들어가고 결국은 경매 처리가 되는 거죠. 경매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후순위로 돼 있는 임차인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집 한 채가 간단하게 1억이에요. 1순위 은행 빚이 뭐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그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임차인 2순위 잠시만요. 1순위 수정할게요. 집 매매가가 1억이다. 예를 들어서 매가 1억이다. 1순위 은행 빚이 3천. 그리고 2순위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7천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이 매매가가 1억에 1순위가 은행이 3천 먼저 들어가 있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7천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이게 경매. 주인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간다. 심플하게 누가 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러면 은행에서 3천, 간단하게 연체이자 이런 거 없다 가정하고요. 3천 순수 빚만 가져가고 7천이 남게 되면은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예컨대 경매로 넘어가는데 8천이다.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보증금을 받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앵커가 우리가 보통 전셋집 얻을 때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조심한다.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보통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1순위,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등기를 열람을 해요. 등기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저당권, 융자 이런 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소유권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경우, 그게 깔끔한 등기예요. 그런 집을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1순위에 뭐 은행,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캐피탈이 될 수도 있고 뭐 저축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은행 쪽에서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갈 경우에 내가 2순위가 되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건 그냥 안 구하는 게 맞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자가 그렇다. 그럼 앵커가 우리 세입자들은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던 거냐? 다시 되물었는데 위험성을 이제 몰랐던 거냐 물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답을 했죠. 물론 의심은 했다. 하지만 남회장, 빌라왕 건축왕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남회장 일당이 이들을 속인 수법이 굉장히 치밀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는지 지금부터 남해장 일당의 수법을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VCR 화면에 나왔던 부분인데 2년 전 인천 미추홀구 전셋집을 얻은 김병렬 씨는 취재진에게 서류 2장을 보여줬대요. 주택 담보대출이 잡힌 걸 보고 계약을 망설이자 중개업소는 쉽게 부동산이에요. 중개업소 측이 걱정 말라며 건넸다는 이 서류. 뭘까요? 중개업소가 든 일종의 보험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준다는 공제증서. 이건 부동산에서 계약 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딸려가는 서류예요. 간단하게. 그것도 모자라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갖겠다는 이행보증서. 이 두 가지 이제 서류를 보여주고 설득 작업을 했겠죠. 공제증서는 1억 원까지 보상해준다는 공제증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집에 들어갔던 전세금이 1억 미만일 경우에 이 임차인들이 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뭔가 평온함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억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갚겠다는 이행보증서.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임대인, 남회장이 이제 엄청나게 부동산이 많은 재력가다. 돈도 많고 하다. 이런 부가 설명까지 들어가게 되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 자체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쌌고, 그리고 이런 그 싼 이유에 대해서 이제 1순위 융자, 근저당이 있어서 뭔가 꺼림칙했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공제증서 플러스 이행 보증까지 해준다 그러니 이건 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계약을 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혹할 수밖에 없고, 그 집에 대한 이제 깨끗하고 싸고 좋았던 그 집에 대한 그 로망이잖아요. 간단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악이용하는, 이거는 정말 그쵸, 나쁜 사람들이죠. 악랄한 사람들인데, 여튼 이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제증서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뭐 이런 보상을 해준다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 한 건이 아니라 10건이 터져버리면 10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 공인중개사가 1억 원까지 보상해주는 공제증서를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1년 동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갖겠다는 이행보증서. 이거는 그냥 주식으로 치면은 양해각서예요. 양해각서는 어떤 기업가 A와 B 기업 간에 내가 너네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걸 어느 정도 구입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양해. 그냥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각서예요. 간단하게. 이거는 나중에 진짜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되어도 너네 이거 사겠다 그러지 않았냐? 내가 언제 그랬냐?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행 보증서라든가 이런 걸 받을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집이든 뭐든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한 금액만큼의 뭐 압류라든가 설정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은 뭔가 믿음이 가는 게 확실하죠. 단순히 이렇게 서류적인 측면으로는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는 걸 알았지만 공인중개사에서 문제 생기면 다 보상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걸 믿고 계약을 한 거군요. 앵커가 또 기자에게 답을 했죠. 그래서 기자가 그렇죠, 신축 건물인데다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전세라서 세입자들로서는 혹할만 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 물론 근저당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남회장과 한통속인 공인중개사가 저렇게까지 나오니 믿고 계약을 한 거다. 그래서 앵커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서류를 줬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까? 기자는 효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 여러 건이 한꺼번에 터지니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이거는 하나만,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서류다. 그렇잖아요. 1년에 이제 한 건만 딱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이게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는 월세 같은 뭐 렌트 개념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걸고 달달이 월세를 내는 월세 개념이 아니라 큰 보증금만 주인한테 때려 박아놓고
임대 2년 뭐 4년 이렇게 연장을 해가며 사는 제도,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 전세의 경우 여러분들보다 순위가 빠른 근저당권 없어야 된다. 전세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알아보실 경우에 계약 시점에 등기 열람시 깨끗해야 돼요. 융자 등이 없는 집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인천 쪽 이 부동산이 문제가 터진 이유는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빠른 근저당권 뭐 이런 은행 채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융자가 없는 집을 계약할 당시에도 계약 시점에 특약사항으로 이런 조항을 넣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 무엇이냐면 잔금일 2길, 잔금일 다음까지예요. 다음 날까지, 잔금일 2길까지 임대인은 계약 시점 당시, 계약 시 상태. 계약 시 상태는 뭐죠? 융자가 없는 상태요. 계약 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유지가 안 될 시에는 이제 어떠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따로 들어가면 좋겠죠. 이런 조항을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넣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잔금일에도 등기 열람을 하여 융자 설정이 없는 걸 재확인 후 잔금을 해야 된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부동산의 이제 자금, 모든 부동산 매매, 뭐 월세, 전세 할 거 없이 자금의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현금이 오가는 것보다는 계좌로 입금하여 계좌 기록을 남기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등기상 소유자는 홍길동이에요. 근데 홍길순이라는 와이프가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와이프다 뭐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나한테 입금을 하면 된다. 다 필요 없어요.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뭐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을 하세요. 그게 가장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계좌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현금으로 이렇게 큰 돈을 뭐 주고 영수증 받고 이런 것보다는 계좌로 해서 내가 실소유자, 등기상 소유자에게 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했다는 걸 증빙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실제 등기상 소유자가 맞는지, 임대인이 맞는지 여부 확인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통해서 보통 확인을 하죠. 주인이 맞는지, 소유자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한다. 근데 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보통 위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민원24 사이트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화, 전화로도 가능해요. 국번 없이 1382 누르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 너의 세자리 및 발급일자 8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일단 최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무리된 거죠. 등기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을 해가지고 등기 열람을 해요. 그리고 발급을 받아 출력을 해.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어. 등기상 소유자 홍길동. 그리고 주민등록증 홍길동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위 여부까지 확인. 오케이. 다 예스야. 그리고 계좌, 입금 계좌 홍길동. 이 정도 확인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확인을 한 부분이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홍길순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셔야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는 어찌되었든 간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책임 전가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인천 쪽에 여기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뭐 이행 보증을 하겠다 공제증서를 보여가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임차인들, 젊은 임차인분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부분은, 어찌되었던 그 사람들은 이 남회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고용한 특정인이에요.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싸잡아서 안 좋게 보는 행위 자체는 그건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색안경 자체를 끼면 안 되고, 착실하게 정직하게 이제 부동산 업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직거래보다는 어찌 되었든 간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 시에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이런 전세 사기든 부동산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는 없으실 거예요. 아무튼 영상 길이가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뭐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하루 종일도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드렸으니까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